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유동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런 수도권에 흘러 들어오는 유동 자금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지금 보시는 것은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은 토지보상금 올해 전국서 32조 원이 풀린다. 그리고 수도권의 84%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토지보상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더욱더 추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사업지구가 지금 현재 92곳이고 면적이 여의도의 21배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이런 면적들이 토지보상금으로 풀리게 되게 된다면 이러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상승될 수 있는 개연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목동 쪽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곡지구에 토지보상금이 풀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보상금 그때 당시에 뭐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보상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자금들이 그 인근의 부동산으로 일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를 통해 가지고 뭐 대토라든가 이런 것을 번외로 하고 토지 보상금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시중으로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내가 만약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이 1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이 1주택을 무조건 팔면 안 되고 이 1주택을 팔았을 때는 다른 주택으로 내가 이동했을 때 이 1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야 된다. 또는 1주택을 유지하면서 주택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의 일부 자산을 내가 홀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는 일부 자산을 홀딩시켜야 되는데 이 토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금을 다시 32조 원을 보상받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부의 자금은 무조건 토지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역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보상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핵심 지역에 있는 뭐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런 보상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의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유동성 장세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이런 자금들이 보상금으로 풀리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자금들은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토지 보상금을 통해 가지고 일부 핵심적인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로 돈이 묶여 있었지만 그게 현금화되면서 이런 돈들의 유동성 장세들이 올 하반기부터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흘러 들어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토지 보상금들이 어디서 풀려나게 되는 걸까요? 물론 많은 개발 현장들이 있겠지만은 3기 신도시에서도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토지 보상조차 되지 않는 3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늦추어질 수 있다, 미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의 주택을 예약권 형태로 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형편이 어렵다면 그리고 자금이 없다면 이 3기 신도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3기 신도시 청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의 형태인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기 신도시가 토지의 보상조차도 지지부진하면서 미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들이 조금 있기
있기 때문에 좀 멀게 길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제가 3기 신도시를 무조건 이 3기 신도시만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답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 3기 신도시에 당첨되신 분이 있다면 막연히 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일부 지금 하락 조정장에서 좋은 아파트 물량들이 나온다면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다면 당기는 것이 좋다는 제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도 되죠. 청약금이 0원이기 때문에 계약금조차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 여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3기 신도시의 청약 일정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는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미래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 있는 이 3기 신도시의 대규모의 개발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리고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자금들이 인근에 있는 주택들, 토지들 이런 것들로 또 유입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다시 이끌 수 있는, 동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지금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토지 보상금 예상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이제 30조 원 정도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인데, 수도권의 84.4%, 25조 원 정도의 대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조 7천억 원 정도가 풀릴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총 92곳의 부지에서 사업 지구에서 이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는데, 여기에 1조 원 이상 보상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이 지역들 인근으로 이 토지 보상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쪽 지역으로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대토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좀 주택 가격이라든가 가격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들을 선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양시가 이제 6조 7천억 원, 그리고 남양주시가 6조 900억 원, 그리고 용인시가 4조 원, 부천시 같은 경우에 2조 원,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 1조 원의 보상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유동 자금들이 이쪽 지역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 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토지 보상금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일부 이런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보상이 되고 사업 지구들로 선정된 이런 지역들이 추후에 개발이 되게 된다면 공급 물량들이 또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 부천, 안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신도시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이제 건설이 되게 되면서 그런 지역들의 공급들이 많이 과다 공급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정 시점, 지금부터 3년 정도, 4년 정도,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이제 불균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양시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조금 더 미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내 자금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자금이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조정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되는 장세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합리적인 주택들을 선택해 가지고 청약이라든가 구축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금이 어려우신 분들, 자금이 현재 없는 분들은 이런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루즈하게 미루어지는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지역들, 늦게 공급되는 그런 지역들의 내 집 마련을 선점해 놓으신다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조금 장점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남 교산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의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또는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현금을 보유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본인 스스로가 짤 건데,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들 또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들의 가격이 이제 막대한 토지 보상금과 아울러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들로 인해 가지고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 그런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주변의 부동산들로 또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수요 고객들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금성들, 유동성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유동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주택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려고 하다가 규제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비주택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비주택 같은 경우에 지산이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만 해도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 형태를 갖춘 3룸 형태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자금들이 계속 주택이 아닌 다른 비주택이나 다른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쪽으로도 제 생각에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토지 보상금들이 올 하반기부터 많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많은 유동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토지 보상금이라고 하는 유동성 장세가 또 펼쳐질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좀 여러분들께서도 예측해 보시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대한 유동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